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6월달 공공분양 민간분양의 물량 폭발 시작됩니다. 누구나 좋은 곳에 집을 가지고 싶습니다. 특히 서울, 그 마음이야 누구나 갖고 사람 보는 눈도 사실 다 거기서 거깁니다. 가지고 싶은 건 당연히 조금 비쌉니다. 자신한테 맞는 집이 가장 좋은 집이다 라는 말 강조 드리면서 기왕 사는 내 집 똘똘하게 잘 사고 기왕이면 시세 차익도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오늘도 영상 출발합니다. 6월달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오긴 하는데 각자의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서울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아주 치열한 경쟁률이 예상이 돼서 미리 진 빠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 위안거리는 서울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하고 용산 정비창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이곳들이 오히려 진짜 알짜다라는 그런 소문도 돌아다닙니다. 이번이 끝이 아니라는 희망 한번 우리 품어보겠습니다. 노원구에 있는 태릉CC, 여기 태릉골프장 공공주택 지구도 남아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좀 깜깜하긴 합니다. 공공주택이 들어선다면 여기에 상당히 많은 물량이 예상되고 분양가도 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골프장 치우고 짓는 건데 돈 들어갈 게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노원구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여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아파트 짓지 말라는 의견이 많은데 아무래도 아파트가 많아지면 본인들의 주택 가격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태릉CC 개발은 언제든 시작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고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른다는 그 얘기입니다. 정치적인 표 계산이 끝나는 순간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간 분양의 경우 높은 분양가가 가장 걸림돌이 되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주택 공급자 측에서 그동안 빌드업을 착실하게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칭찬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간혹 제 이야기 대충 듣고 반대로 해석해서 댓글 다시는 분들 볼 때마다 가슴이 정말 아픕니다. 많이 아파 내가 여기. 그동안 언론과 주택공급자 쪽에서 서울 변두리 30평대 분양가는 이제 10억 시대라는 어떤 빌드업을 착실히 한 이유가 6월 달에 나올 힐스테이트 2편한 세상 문정이나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등이 이게 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는 청담 르에를 필두로 해서 청담, 방배, 반포 등의 어떤 강남의 핵심들이 지금 줄줄이 분양되기 중입니다. 둔촌 주공의 분양가는 귀여운 수준이 돼버리는 겁니다. 강남에서의 분양 성패가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분양하는 어떤 아파트만 이렇게 보지만 회사나 기업은 몇 년 동안 예상 매출액을 잡아놓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1년, 2년 전부터 굉장히 치밀하게 작업을 합니다. 부동산은 심리전인데 그 심리전에서 일반인들이 살아남기란 쉬운 일이 아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강남에 분양받고 살고 싶어도 그만한 돈이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들만의 리그가 되겠지만 강남발 청약 전쟁을 위해서 그동안 착실하게 빌드업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 시즌이 다가올 때마다 부동산 들썩, 아파트 껑충, 분양으로 사람들 몰려 나도 강남 살아볼까, 시세보다 싼 강남 아파트, 이런 기사가 계속 집중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 민간 분양에 이어서 이번에는 공공 분양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다양한 청약 방식에 대한 이해도부터 높이면서 나한테 맞는 청약 방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먼저 곧 나올 청약 단지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물론 이 중에 일정이나 세대수 등 공급 계획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일정이 시차를 두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반형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가장 인기가 있는 동작구 수방사 부지 그리고 송파구 성동 구치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아는 요 일반형은 그냥 100% 다 내 집입니다. 일반형의 좋은 소식 중에 하나는 바로 앞으로 안단테라는 브랜드를 안 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수방사나 성동구치소가 어떤 브랜드를 달고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뭐 안단테, 공공분양에는 안단테라는 브랜드를 달면 초딩들이 공공주택 산다고 친구들끼리 서로 거지라고 놀리고 그랬었는데 시공사 브랜드나 자체 브랜드를 달 수 있게끔 하는 걸 추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공분양의 저렴한 공급 가격의 메리트에 또 더해서 매도 시에는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브랜드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입지입니다. 입지 잘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입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주 살짝만 보겠습니다. 기존 영상에서 다뤘었는데 궁금하신 분은 제 지난 영상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작구 수방사 부지 기본적으로 1호선, 9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일부 세대 한강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앞이 한강입니다. 그리고 강남 4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그리고 이 세 군데 말고 강동구하고 동작구가 이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요즘 전반적으로 동작구의 위세가 좀 더 세 보이긴 합니다. 수방사 부지 전용 59제곱미터의 추정 분양가는 7억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 레미안 트윈파크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13억대의 호가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현재 물론 이거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고 앞으로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선호도 차이도 사실 존재하긴 합니다. 그냥 여러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송파구 성동 구치소 부지입니다. 강남 4구에 내가 들어가니 마니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송파입니다. 강남 3구 그리고 3호선, 5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초품화이고 학군 또한 중간 이상급 되는 곳입니다. 지금 이 순간보다는 어쩌면 미래가 더 기대되는 곳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가 송파의 노른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외곽입니다. 송파에서는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를 별로 안 좋다라고 나쁘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가격 대비 좋은 입지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공공분양의 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서울의 일반형 공공분양의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좀 더 저렴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그건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일 뿐이고 일단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과 그리고 또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고 봐야겠다 이 생각이 저는 제일 큽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하다 보면은 배가 산으로 가기도 하고 또 누군가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해서 조회수를 높이려고 하다 보면은 시각이 편협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가장 현실적인 정보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나눔형 보겠습니다. 서울에 마곡과 왕숙이 있습니다. 마곡은 좀 늦춰진다는 소식이 있긴 한데 정확한 거는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가격에 분양을 합니다. 일반형이 80%인데 나눔형은 그것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단 의무 거주기간 5년이 있고 그 후에 환매를 할 수 있습니다. 환매라는 건 아무한테나 팔 수 없다 이 뜻입니다. 공공한테 환매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LH가 되겠습니다. 즉 옆 동네 철수 아빠가 니네 집 마음에 드니까 내가 아주 비싼 가격에 사줄게 라고 해도 절대 철수 아빠한테 못 판다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찝찝한 부분이긴 합니다. 환매를 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70%만 내 겁니다. 1억의 시세 차익이 나면 7천만 원만 내 거, 3천만 원은 공공 거 이렇게 됩니다. 단 만약에 내가 이 집을 팔 때 주택 가격이 폭락을 해서 손해를 본다면 손실이 나도 나의 손실액의 70%만 부담하면 됩니다. 나눔형의 장점은 초기 부담금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없어도 일단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주택 가격이 주변 가격이 5억 원일 경우에 분양가는 70%인 3억 5천만 원의 분양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출을 80%까지 장기 모기지로 지원합니다. 물론 대출 이자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민간 분양 대출 받은 사람들이 배 아파서 떼굴떼굴 구를 정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아무튼 많이 유리합니다. 그럼 대출이 80%인 2억 8천만 원이 나오고 결론적으로 초기 부담금은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나한테 맞는 집이 가장 좋은 집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어떤 다양한 구독자님들이 계십니다. 무주택자 계시고 1주택자 계시고 또
그 중에 갈아타기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주택자 분들도 계시고 또 송파나 강동, 성동구 같은 데에 또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분도 계시고 상대적으로 모아둔 자금이 조금 넉넉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데 알짜 같은 걸 찾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각자의 눈높이와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는 관심이 가지만 어떤 거는 또 안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누가 틀리고 맞고 이 문제가 아니고 서로의 입장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면서 다름을 인정하자 뭐 이런 뜻입니다. 다음 선택형 보겠습니다. 여기는 임대로 6년을 먼저 살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분양을 받을지 아니면 10년 채워서 4년 더 임대로 살지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불안 때문에 아니면 나의 개인적 사정 때문에 지금 당장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해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겠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당분간 아주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구리 갈매 역세권 여기가 제 눈에는 들어옵니다. 만약 6년 살아본 뒤에 분양 받겠다 하시면 분양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산정을 하게 됐는데 입주할 때 추정 분양가가 4억이었고 분양 전환할 그 당시에 감정가가 8억이면 중간 금액인 6억이 내가 분양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됩니다. 찝찝한 거는 분양시 감정가를 좋게 매겨줄 일이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뜻입니다. 나 돈 많이 벌라고 국가에서 나한테 도움을 줄 일은 사실상 살아보니까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먼 미래의 일이라서 뭐라고 논하기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여기도 높은 관심과 경쟁률을 보였던 곳입니다. 강동구 고덕 강일 3단지 여기입니다. 반값 아파트라는 타이틀로 일단 유명합니다. 전용면적 59제곱미터의 분양가가 3억 5천만 원대입니다. 서울에서 찾기 힘든 그런 분양가는 확실합니다. 단 토지를 빌려 쓰고 건물만 내 거기 때문에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현재 추정은 매월 40만 원에 여기 또 부가세 별도입니다. 월세 사는 거랑 뭐 살짝 비슷한 느낌도 들긴 합니다. 기존에 500세대 분양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경쟁률은 40대 1 이렇게 아주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일반 공급 당첨 커트라인이 그때 2,232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매달 10만 원씩 19년을 해야 간신히 넘기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번에도 그만큼 높은 경쟁률이 나올지 봐야겠지만 청약통장에 어떤 분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감가가 계속 일어나는 건물만 내 거고 계속 상승할 여력이 있는 토지는 또 공공이 소유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높은 경쟁률이 예상이 됩니다. 일반형, 나눔형, 선택형에 따라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전략도 보시면서 잘 짜야 됩니다. 비율이 서로 다릅니다. 미혼 청년은 나눔형하고 선택형에 청약이 가능하지만 수방사, 성동 구치소 부지 같은 일반형에는 없습니다. 그 자리가. 아무래도 가장 높은 경쟁률은 특별공급 중에 생애 최초가 되겠고 또 신혼특공하고 생애 최초 특공하고 요 둘 중에서 애매한 점수로 왔다 갔다 하셔야 하는 분들 전략을 아주 잘 세우셔야겠습니다. 과감하게 어떤 걸 포기하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형, 일반공급에는 당연히 2천만 원 이상의 높은 청약통장이 몰릴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여기에 순차 말고 추첨이 또 20% 있습니다. 이 물량 중에. 그러니까 청약통장에 돈 몇백만 원밖에 없어도 이게 당첨이 가능한 겁니다. 확률적으로는 물론 적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약 신청한다고 돈 내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혹시나 여기에 안 돼도 또 다음에 나올 곳들이 좋은 곳들이 있으니까 우리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수시로 변합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부동산 정책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민간 분양, 공공 분양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외로웠지만 제 구독자님들만큼은 이 험난한 부동산 시장에서 절대 외롭지 않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